2018년 6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이 트위터에 올린 영상이 군사 마니아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사우스 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짧은 소개가 달렸다.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예멘의 후티 반군 차량을 잿더미로 만드는 모습이다. 영상을 놓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사우스 코리아 ATGM은 한국군이 개발해 LIGN-X1과 한화가 함께 생산하는 국산 대전차 미사일 AT-1K 현궁이다. 문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사우디에 이 미사일을 수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첨단 전자장비로 가득 찬 현궁의 납품가는 한 발에 10만 달러에 육박한다. 사우디군은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써야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다. 2015년 예멘 내전에 본격 개입하면서 제블린 미사일 15,000발을 10억 달러에 추가 주문했다. 그런데 왜 현궁을 쓰고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 초기 제블린 거래가 미 상원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상원은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사일 대량 도입이 좌절된 사우디는 곧바로 한국으로 눈을 돌려 유사무기 체계인 현궁 미사일을 구매했다. 사우디는 현궁 미사일의 수입국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운용국일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만 달러는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하지만 현궁은 동급 장비인 미국의 FGM-148 제블린과 비교해 가볍고 명중률도 우수하다. 가성비로 따지면 10만 달러가 아깝지 않다. 이러다 보니 현궁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사우디는 현궁을 대량 수입해 자국군 위주로 사용했지만 후티 반군과의 교전이 길어지면서 예멘 정부군이나 각부족 무장 세력에게도 현궁을 공여해 후티 반군에 대적하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현궁의 소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실 현궁은 제블린을 참고해 개발됐다. 간단한 조작법 교육을 통해 미사일 운용이 가능했고 성능과 신뢰성 모두 제블린을 능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에 현궁이 보급되자 장병들은 이 무기에 열광했고 현궁은 금세 병사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등극했다. 제블린의 12배율 적외선 영상 조준경은 원거리 목표 정밀 조준에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적외선 CCD 냉각에 30초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조준이 어렵다.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해 주간과 야간을 막론하고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다. 탄두 역시 이중 탄두 구조로 전차와 차량은 물론 건물과 동굴 등 거의 모든 표적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었다. 현궁에 매료된 사우디군은 교전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현궁을 들었다. 사우디군은 물론 사우디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예멘군, 심지어 후티 반군도 이를 노획했었다. 전쟁 일선에서 현궁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문제는 사우디의 무기 거래가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현궁은 사우디의 공식 수입국인 미국이 아닌 한국산이라는 점이었다. 사우디의 국방 관련 예산은 정식 정부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예산은 사우디 국영석유 화학 및 정유회사인 아람코의 수입금이다. 사우디 왕실이 직접 집행한다. 사우디가 아무리 전제 왕정 국가라도 왕족 간 견제와 권력 암투가 벌어진다. 아람코 수입금을 제멋대로 자기 주머니에 챙길 수는 없다. 사우디 왕실만의 독특한 거래 방식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리베이트 거래다. 아람코 수입금을 무기 구매나 건설 사업 등에 지출하고 여기서 막대한 커미션을 챙기는 거래다. 지난 수십 년간 왕실 인사들은 이 알야마마 거래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다. 한때 아랍의 키신저라 불리며 20년 가까이
주미대사를 지냈던 반다르 빈 술탄 왕자의 경우 1980년대 중반 430억 파운드 대무기 도입 사업을 성사시켰다. 대가로 약 1조 5천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전임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 역시 지난 2011년 미국에서 F-15S 전투기와 AH-64D 공격 헬기 등을 구매하는 데 약 600억 달러를 썼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이 거래의 정상 가격은 전투기에 200억 달러, 헬기에 150억 달러 수준이다. 250억 달러, 한화 약 30조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사우디 왕가와 무기를 판 업체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사우디군의 정식 입찰 공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수출된 현궁 역시 알야마마 방식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구매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는 단서를 달아 비공식으로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미사일 소요에 맞춰 눈덩이처럼 거래가액이 늘어났다. 문제는 이 미사일 도입 사업의 파트너가 한국이었다는 점이다. 사우디 왕실 인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불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유는 이렇다.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했다. 미사일은 LIG 넥스1, 발사대는 한화에서 생산한다. 현궁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될 무렵 국내 방산업계에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불었다. 방산 비리 프레임으로 인해 LIG 넥스1이나 한화 모두 알야마마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현궁은 무기의 성능과 가격은 최고지만 리베이트를 원하는 고객에겐 매력이 떨어지는 무기가 됐다. 바로 중국 국방공업 노린코다. 1970년대 미국의 터와 소련의 H-3를 참고해 훈젠-8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한 게 노린코다. 이 기업은 이후에도 HJ-9, HJ-10 등의 다양한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중국군에 납품했다. 노린코는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미사일 HJ-11을 사우디에 제안했다. HJ-12 미사일은 제블린의 복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길이와 중량, 내부 구성까지 거의 똑같다. 사거리가 4km에 달하며 균질화 변강판 기준 1100mm를 관통할 수 있다.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최강의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게 중국 주장이다. 현궁이나 HJ-12 모두 미국의 제블린을 참고해 개발됐다. 기존의 현궁을 쓰던 장병들은 간단한 교육만 받고도 중국제 HJ-11을 사용할 수 있다. 노린코는 10여 년 전 사우디의 PLZ-45 자주포를 팔았다. 당시 이 자주포는 중국군 외에는 누구도 쓰지 않던 무기였지만 사우디는 대당 100억 원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구매했다. 당시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로 평가되던 한국의 K9이 대당 40억 원이었다. 이후 사우디는 무인기와 미사일, 야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제 무기를 수시로 구매했다. 2017년에는 아예 중국제 무인기 사우디 현지 생산 공장까지 합작으로 차렸다. 알야마마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사우디 왕실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HJ-12 미사일 거래도 성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노린코는 HJ-12 미사일을 중동의 모국가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누가 몇 발을 얼마에 사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사우디가 15,000발의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원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사우디는 최대 15,000발, 약 10억 달러치의 HJ-12를 구매해 갔을 가능성이 크다. 노린코가 HJ-12를 사우디에 본격 납품하면 현궁은 빠른 속도로 전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알야마마로 인해 성능이 앞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중국산 미사일은 실전에서 현궁만큼의 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조립동을 벗어난 시험 발사체는
발사대로 옮겨져 처음으로 기립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형 시험 발사체는 오는 10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가 오는 2021년 우주로 발사된다. 한국형 발사체는 지구 적궤도인 600에서 800km에서 소형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실시한 시험 발사체 3차 시험에서는 실제 비행 시간보다 10초가량 긴 154초 동안 엔진을 가동. 이를 통해 연소 성능뿐 아니라 발사체의 방향을 제어하는 추력 벡터 제어 장치 등의 연계 성능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인증 모델의 종합 연소 시험의 성공은 실제 비행 모델과 동일한 인증 모델을 시험해 오는 10월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는 10월 발사될 한국형 시험 발사체 비행 모델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